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미국의 이 AI 기술주들의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양 지수가 좀 온도차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붙으면서 전일 대비 0.72% 상승한 2,76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약세 흐름을 연출하다가 그래도 다행히도 저점 대비해서는 고개를 살짝 들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85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장에선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금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홀로만이 6,335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168억 원, 기관이 2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단기 테만의 1등을 살펴보고 싶은데 대왕고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동해 가스 관련된 소식이 나왔죠. 정부가 오는 21일 날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이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 이렇게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투톱들이 힘을 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2% 장중에 8만 원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장에서 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23만 원 훌쩍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표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도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오늘장에서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장에서 3%대의 하락 흐름 가져갔고요. 알테오제는 오늘장에서 그래도 2%대의 강세 흐름 가져갔네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609억 원 가까운 이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연출했고요. 오늘 그래서 시가총액 10위 내에 안착하면서 8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이오플로우, 삼성공조, 라이콤, 노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라이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5%가량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이 FSD 시험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라이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라이콤은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한눈에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주식올림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온도차가 발생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바로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한다. 저는 5월 달에 올림픽 종목 우진엔텍으로 여러분께 상한가를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하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상한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편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방송하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안내하고 있는 종목들도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기법 중에 가장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인 중기 공략주를 찾는 법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을 해드리고 바로 또 내일부터 또 이번 주부터 상승할 수 있는 올림픽 종목 두 종목을 방송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항상 중심에 서고 싶고 제가 5월 달에 우진엔텍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 상한가 한번 잡아오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면 내일부터 저랑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종목만 잡는다, 상한가 가는 종목 잘 잡는다라는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이번 주에 오늘 또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한번 저희 코너 속의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벽에 보시면 1위부터 10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매 차례 때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맞습니다.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도 오늘 장에서도 고가를 기준으로 거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트렌드가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섹터도 있지만 먼저 한화 시스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이긴 하지만 군수 관련주,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 그러니까 무기 관련주들이 급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 오늘 급등이 나왔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현재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수물자 관련주, 무기 관련주 한 번 정도는 지금 워낙 섹터가 포항 원유 관련주 섹터가 밀려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안 보는 섹터와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화 시스템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정이 이미 있어요. 오늘이 18일이고 내일이 19일인데 현지 시각으로 내일 루마니아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을 방문한다 이런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무기 관련주들은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이게 단발적인로 소멸될 이슈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물론 국내 주식은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경우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기로 볼 때는 이런 중기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조회했던 한화 시스템이 있어요. 한화 시스템 오늘 11%로 마감했지만 고가로 한 14%, 15%까지 올랐기 때문에 군수물자 관련주들 내일도 흐름 지켜봐야 되는데 일정은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19일 날 한국과 루마니아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될 거라 이미 일정이 잠아있기 때문에 군수 관련주들 먼저 한화 시스템 방송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만나가지고 군사 분야,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이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시겠지만 지금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군수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한화 시스템, 두 번째 현대로템,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 있죠.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앞으로 약
8년 동안 54조를 군수, 방산 쪽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루마니아만 이런 거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지금 폴란드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군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물자 관련주들 흐름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상승 나와서 내일 단타 칠 게 아니라 그래도 흐름은 좀 긴 호흡으로 갖고 갈 종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화시스템 내일도 보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한국가스공사 2주 전에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이 큰 급등이 나왔죠. 이게 실시간 조회에 많이 있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종목만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수급과 차트 흐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한화시스템 또 다른 현대로템이라든지 군수, 방산 관련주도 흐름을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주에 와서도 한화시스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방산주들 부각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LRG 넥스트원이 그중에 대장격 역할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한화시스템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루마니아 관련해서 일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이런 종목들 군수 물자 관련주들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 내일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긴 호흡으로 보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포항 원유 관련주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한화시스템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내일 공략하실 분 계시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어려운 자리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차트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한화시스템 지금 오늘 고가 대비해서 14.8%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인 자리에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트렌드와 큰 호흡은, 큰 추세는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랑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적으로 신고가 종목에 재료가 있는 대장주를 보통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시스템 지금 자리가 단기로 높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일부터 추가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에 선을 그어드리면 전고점은 이미 2만 원 부근은 돌파해가지고 22,45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공략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지지라인입니다. 보시면 2만 원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내려오면 좀 더 싼 가격에 공략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52주 신고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에 나와 있고 월봉 또한 최고점을 돌파했죠. 왜냐하면 2021년 때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오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화시스템을 시작으로 오늘의 대장은 한화시스템이었죠. 오늘의 대장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군수물자, 방산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화시스템 공략하실 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들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에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또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군수물자, 방산물자 관련주들 흐름 지속적으로 꼭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항 원유 관련주인데 한국석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둘 다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석유가 굉장히 최근 들어 한 영업일로 5, 6일 동안 하락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항 원유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악재는 뭐냐면 전환사채, 대주주 매도 그리고 대주주 이런 두 개만 없다고 한다면 본인 포트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둘 다 상승인데 차트를 보면 좀 다른 게 한국가스공사는 그냥 상승인 거고요. 한국석유는 지금 눌림 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대장은 한국가스공사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두 종목 모두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제가 저와 함께 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락이 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 흔들리는 건 여러분 마음인 거죠.
뭐 물론 하락이 나오면 본인 기준에 따라 손절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인데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7월에 시추에 대한 지역의 시추가 어디로 할 건지 결정이 되는 발표가 있을 거고 또 올 12월 달은 시추를 시공한다, 공사한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지 개별 종목에 악재가 없다는 전제.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흐름 성향 자체가 짧은 손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손절하시고 다른 섹터 보시는 게 맞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뜨겁게 달궈질 가장 큰 섹터가 포항 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시추 관련주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넥스틸이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넥스틸도 시추 강관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림 PTS도 시추의 시공의 대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요새 트렌드상 좋은 거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동해가스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시총이 5조로 돌파했기 때문에 요 이슈를 따라오실 거면 성향이 만드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죠. 관련주도 빠지니까 3%, 4% 빠지니까 손절할까요? 되는 의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일정대로 따라오실 분들은 지금 일정이 바뀐 거 없으니까 저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주식 하시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은데 잘잘부 그리하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인 넥스틸 등등 우린 PTS 종목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둘 종목 중에 한 종목만 한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를 하시는 게 맞죠. 먼저 가스공사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전고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그 급등의 트렌드 자체가 가장 큰 테마에서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먼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이 핸들링하기 편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 종종 있었지만 지금 트렌드는 완전 다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시초가를 보시고 공략하시면 좋다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라. 물론 내일 5% 하락할 수도 있고요. 10% 밀려서 VI 갈 수도 있지만 큰 틀은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제 성향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인 28,100원에서 하락이 한번 크게 나오고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 21선 지지를 받고 안 보는 시점에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바로 반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차트적으로. 왜냐하면 이 앞에 매물대가 매물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략하실 거면 한국석유는 내일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보다는 횡보의 흐름이 나와주면 앞으로 흐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내일 윗꼬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떻게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항 원유 관련주들 흐름 지속적이다. 단 본인 그 종목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악재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대주주 매도 두 개만 없다 한다면 일정상 7월과 12월까지는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한국가스와 한국석유를 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 가스 관련주로 엮일 수 있죠. 하반기를 좀 뜨겁게 달굴 만한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포트 안에는 한두 종목씩 넣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지지난주 내내 저희가 이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조회 종목에서 소개를 드린 건데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죠. 나도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가는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장중에 대응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 QR을 스캔하시면 저희가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앞으로
내일장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방법 읽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첨부된 답변 10초 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동일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장부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 잘 읽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종목 그리고 상한가를 잡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상한가를 잡았는지 그리고 가는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자세한 매매 복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복귀를 한번 해드릴 거고, 제가 5월달 우진엔텍 여러분과 함께 상한가라는 종목을 잡아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는 상따가 아니고 바닥에서 잡아서 일정 기간 이후에 끝에까지 먹는 상한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금운동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더 갈 수 있는 종목과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히든 종목, 올림픽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린 상승률과 현재 가장 트렌디한 종목들을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4월 달과 6월 달 말씀드린 YC라는 종목이 상승률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00% 넘게 나왔는데 6월 10일 날 2150원을 찍어 주었어요. 물론 YC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고 생각해서 6월 4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흐름을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의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YC 지금 혹시라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흐름은 내일 봐야겠지만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자꾸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수익을 주고 제가 6월 달에도 올림픽 종목 말씀드리고 17%한 수익을 주긴 했지만 내일 굉장히, 그리고 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Y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인데 반도체 중에 가장 핫하고 가장 상승이 잘 나온 종목인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요. 단기 고점의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이에요. 두산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거고, 두산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정부 정책 중에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물론 두산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빵빵빵 지금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묵직한 종목 좋아하시고 지주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밸류업 기대가 있는 지주사 종목 중에는 두산을 저는 원픽으로 뽑고 있다고 지금 물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자회사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굉장히 높은 가격인 16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찍어줬죠. 하지만 지금 두산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해는 두산이라는 종목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 200%가 넘었는데 16만 원 제가 목표가를 방송에 찍어주었을 때도 160% 정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두산은 더 볼 수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종목 중에 좋아하면 생각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두산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올해 최근 5월달 우진엔텍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나오션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은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문가하면 주력인 종목이 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상한가 우진엔텍 올해도 이번 달도 지금 상한가 종목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QR 찍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종목 중 흐름이 가장 강했던 거는 CJ 시푸드 5월 28일 날 말씀드려가지고요. 물론 바로 급등이 안 나와서 많이 아쉬운 종목이긴 했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우양하고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 식품 관련주들이죠. 그때 제가 CJ 시푸드 말씀드릴 때 김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김을 알아버렸다. 이 투자 아이디어로 하셨으면 굉장히 급등이 이번 주와 지난주에 21%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너무 물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이 좀 아쉬웠다.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흐름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저는 YC가 지금도 반도체 대장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지금 차트적 흐름이 고점을 22,950원을 찍고요. 자꾸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기준봉의 시가를 지금 시가를 깨느냐 마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는 순간 11선 이탈이거든요. 그러면 실망 매물 나올 거고요. 여기 상한가 나왔을 때 21선까지도 괴리가 꽤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게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YC 물론 반도체 중에 원픽으로 말씀드리고 방송에 2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내일 YC 굉장히 대응하시라고 제가 걱정 반, 기대 반 또 그리고 고민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YC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물론 내일 시장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내일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산은 지금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린 두산은 16만 원에서 저는 사실은 5월 매도했습니다. 5월 매도. 왜냐하면 방송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16만 원 이후에 지금 22만 원의 두산은 새로운 두산이 됐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두산이란 큰 종목 좀 하실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밸류업. 두 번째는 자회사. 자회사 정말 많이 있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 두산 퓨어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세 개를 명기를 해드리냐면 이 세 가지 자회사 모두 현 정부에서 가장 적합한 섹터군이라는 거죠. 로봇 사업, 그다음에 원전 산업, 그리고 퓨어셀인 수소 사업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현 정부에 가장 맞는 지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두산이 이렇게 많이 갔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바로 그곳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올해는 두산 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대기업 있죠.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는 거는 시총이 탑에 들어가는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저는 두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 저랑 함께 올해는 함께 하시면 좋다. 주식은 어렵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눈치 게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치 게임.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차트 공부도 수도 없이 수천 수백 번 해야 되고 수만 번 해야 되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게임이 필요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가 여러분 옆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하실 분들은 저랑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CJ 시푸드예요. 5,320원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때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상승이 여기 가리면 바로 상승이 나올 자리였는데 무너졌거든요. 이게 꽤 2주 연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20에서 마지막 지지라인이었는데 지지라인을 받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빨리 급등이 나와야지 우리가 빨리 수익 대응도 하고 빨리 추매 대응도 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CJ 시푸드 지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6,490원 찍고요. 지금 식품주의 대장주 뭐죠? 삼양식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시푸드 혹시 익절하신 분들도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식품 관련주들 흐름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 YC는 내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은 더 보자. 그리고 CJ 시푸드, 삼양식품 보면서 더 보면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해드릴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일 제가 그 9시에 공개 방송해요. 공개 방송을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공개 방송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는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종목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명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해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제가 뭐 그 종목을 잡기 위해서 10개 종목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개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바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일도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참여해요? 궁금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제가 내일 아침 9시 전에 공개 방송하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만 한다 말씀드려요. 여러 종목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따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매매를 통한 한 종목도 내일 아침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약속드린 건 지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만 보고 싶으시더라도 QR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방송 링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매년 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기본 강의에 대한 자료는 제 생각인데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자료는 받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없이 종목으로만 승부 보기에는 국내 증시 너무 어렵다. 국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소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만큼은 교육자를 받으셔가지고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릴 때 윗꼬리 음봉, 윗꼬리 양봉, 아랫꼬리 양봉, 망치형 캔들, 뭐 교수형 캔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이해는 있으셔야 저와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QR 찍고 홈페이지에서 이용준을 만나시면 내일은 공개 방송 먼저 참여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매에 대한 복귀 진행해 드렸는데 복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하셨는데 그때 딱 한 종목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갈만한 종목이 궁금하다. 나도 다음 날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 한번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데일리 홈페이지 이 링크가 첨부된 답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복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또 매매 기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잘 잡으시고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상한가 잡는 법도 방법이지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기법이 중장기 매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어렵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올 3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이제 3, 4개월 정도
잡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본인 마음에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있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중기 종목을 찾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가 좋다, 어떤 종 좋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2,500개 종목 중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의 중기 종목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실패할 확률이 그래도 국내 시장에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3월부터 하나오션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악재도 있었고요. 추세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장기 종목을 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혼절이죠. 여러분 그 공부가 안 돼 있다면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과 수천, 수백, 수만 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함께 하나오션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근거로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하시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오션 할 때는 그 조선주의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이제 섹터도 조선주가 지금 의외로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많은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을 픽했다는 것도 의아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 것 때문에 했죠. 첫 번째는 슈퍼사이클의 시작인가? 슈퍼사이클이 조선주가 지금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 있었지만 조선 다 안 갔죠. 하지만 올 3월에 제가 딱 타이밍을 잡고 슈퍼사이클을 초입해서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롱텀입니다. 롱텀이기 때문에 장기 컨셉이죠. 슈퍼사이클은 기본적으로 15에서 20년 주기입니다. 과거에 슈퍼사이클 섹터는 딱 두 개 정도 기억하실 텐데 하나는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화장품,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반도체까지 있었는데 이 슈퍼사이클의 주기가 15에서 20년입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1000%. 10배죠, 10배. 화장품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는데 그 과거의 영광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저의 경제적 해자였고 두 번째는 종목인데요. 먼저 HD 현대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는데 이 중에 대장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어떤 종목이든 싹 뿌려놓고 내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픽했던 게 하나오션인데 그 이유 확인사항을 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오션과 많은 종목을 놓고요. 물론 조선 LNG 선박 제조 회사부터 기자재까지 다 확인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업황의 흐름을 확인했고요. 수요와 공급이 과연 지금 들어왔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와 트렌드인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과거의 영광하고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트렌드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돌아오고 있다는 거. 작년부터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왔지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간을 두고 확인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오션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도 중장기를 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진짜 개선은 되느냐. 먼저 실적이 개선된다는 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먼저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수주가 들어오느냐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게 잡히면 실제로 재무제표의 예상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상치는 매출과 영업이익고 본다음에 유보율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전문가로서 네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지만 PBR, ROE, 뭐 BPS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데 영업이익과 매출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골라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이렇게 다 이제 예상치나 확인했다면 마지막은 그 기관 외국인 수급하고요. 차트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두산 잡아가지고 160% 수익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확인해서 마지막 종목이 나온 게 바로 이 종목인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3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3, 4개월 됐잖아요. 이때 무조건 종목이 갔을까요? 하나오션 종목 무조건 우상향했을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급등했다가 21선도 깨고 61선도 깼던 기간이 바로 이번 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 대응했고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지금 수익 구간에 좀 가지고 있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된 거죠. 하지만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이 6월 13일 이런 악재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좀 편하게 웃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오션 보호 의무 보호 등록 해제인데 무려 1억 주였습니다. 1억 주. 지분율로 하면 35%거든요. 35%가 보호에서 해제된다면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대응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오션 뭐 그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게 악재가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악재에 대한 대응을 해드렸어요. 물론 6월 13일 날 하나오션은 하락하지 않았죠. 1.7%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중이 생각하는 악재와 공포감은 없어진 하나오션이었고 그때 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잘 극복을 하셔야 마지막 좋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게 주식이에요. 물론 국내 주식 중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면 호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호재는 상승 재료는 이미 수주가 밀려들고 조선주 오를 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확인해드렸죠. 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인데 하나오션만 봤을 때는 2배 이상 내년 기대된다. 이런 이슈로 지금 중장기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차트입니다. 그러면 수급입니다. 수급까지 보면 여러분 중장기 하실 때는 혹시나 또 다른 악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고 제 옆에서 꼭 잡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원래 들어왔었어요. 외국인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약간의 단기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하지만 기관이 들어온 그 시점이 중기에 시작된다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중에 연기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5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 중에 정말 알기 쉽고 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오션 이렇게 종목을 찾아와서 여러분께 대응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차트 보면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잘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아니라 이 하락 나올 때 버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 성향이 짧게 손절하신 분 손절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기준에는 이렇게 많은 공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를 도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강의 듣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 강의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 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 스캔하신 이후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방법 참고해서 오시면 되시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종목인데요. 하나는 대왕고래 관련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이슈들이 있고 오늘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지만 결과치는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7월에 시추 장소, 12월에 시추 시작. 이게 지금까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정부 예산은 편성이 되면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 잡혔기 때문에 저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12월에는 시추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동해 가스전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예전에 미얀마의 가스전 발굴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한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총도 크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면 시추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오늘 3% 빠져가지고 또 손절하네, 괴롭다, 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지만 감히 이렇게 강조 한번 해드리면서 여러분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하이투자에서 94,000원으로 상향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7만 얼마인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94,000원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거기 근처도 갈 수 있고 그 못 갈 수도 있지만 우선 시장 분위기는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는 제가 말했던 재료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시추 결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12월 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투자증권이 94,000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되죠. 오늘 상승했다가 약간 마이너스 2%인가요? 빠졌어요. 살짝 빠졌는데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래서 2% 손절하고 나가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저는 심플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런 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산에 대한 이슈는 내일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중기적인 호흡이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내일 또 하락 나오면 또 손절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중기적인 흐름이 나올 거 보고 있고 방산주 원픽은 저는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시스템 오늘 급등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LIG 넥스원이 원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하실 분들은 저랑 보시면 되는데 재료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먼저 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19일 국방부 장관 이슈 종목들은 이렇게 관련주들이 있지만 우선 많은 종목이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방산 섹터는 내일부터 흐름이 좀 긴 호흡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종목들 흐름 같이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내일 무료 방송하니까 내일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포스코 인터넷 차트 보여드리면 우선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저는 85,000원까지 단기로 잡고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항상 손절할 생각은 없다고 접근하고 있지만 시장 흐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2만 원. 여기 돌파가 22만 원이거든요. 22만 원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8만 원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들 2개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왕고래 관련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번째는 방산 관련주인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 드렸는데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홈페이지 갈 수 있는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신 이후에 이용준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데일리 홈페이지 웹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앞으로 시장 속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방법 참고하시면서 내일장부터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 다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